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나형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함께 공부해온 하영쌤입니다. 이 총평을 제가 여러분한테 하기에 앞서서 정말 오늘 많이 듣겠지만 너무너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 1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그 최근 한 달 또 2달간은 여러분 정말 그 살얼음 걷는 그런 삶을 살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견하고 너무너무 장하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 10년 넘게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주어진 어떤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 수능 시험 치러 가는 날 새벽에 가서 우리 학생들 응원해주고 오는 일을 제가 거의 근 10년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응원도 가지 말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멀리서 무슨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제가 매년 가던 학교 앞에 가서 친구들 들어가는 거 봤는데, 굉장히 이제 원래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번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학생들이 정말 좀 긴장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상태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해설 강의 들어오기 전에 친구들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저 몇 점 받았어요. 저 시험 열심히 쳤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하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장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아마 같은 상황이 닥쳤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 자체로도 여러분 정말 대견한 거니까, 오늘 시험 성적이 어땠다 저땠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내가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잘 극복했다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우리 수능은요, 기본적으로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우리가 치르면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예상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특히나 나형의 경우에는 9월 달에 우리가 이미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아주 어려운 문항보다는 어려운 문항, 조금은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몇 개 정도 배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그런 기조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계산 실수 있었던 친구들은 조금은 성적이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실수 없이 배운 내용들 좀 충실하게 잘 공부한 친구들은 20번이나 30번 문항,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문항들 빼고는 충분히 기본적인 개념으로, 또 우리가 배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수학 1이 11문항, 수학 2가 11문항,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은 선생님이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은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수학 1, 수학 2가 11문항씩 공평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확률과 통계가 8문항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각 단원별로 여러분이 문항수를 보면은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 거의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선생님이 2문항이라고 적어 놓기는 했지만, 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다항함수의 미분법과 적분법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사실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분법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항들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 가능한 그런 유형의 문항들이 있었다는 거, 요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도 역시나 3문항, 3문항, 2문항 해서 굉장히 공평하게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점짜리 문항들 우리 항상 나왔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 나왔고요. 3점짜리 문항들, 4점짜리 문항들도 나올 법한 문항들이 그 자리에 거의 그대로 배치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굉장히 이거는 처음 보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번 문항이나 3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신유형이면서도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번이랑 30번 문항 풀 때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우리가 소위 고난도 문항이라고 했던 21번이나 29번 문항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21번, 29번 문항도 고난도 문항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 친구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원 기조에 굉장히 좀 잘 맞추어서 우리 나형은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형이랑 나형에서 공통문항이 있었잖아요. 공통문항이 이번에는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1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수 부등식, 그리고 로그 함수,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길이 구하는 문항 각각 이렇게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총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이거 10월 학력평가에서도 나왔던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던 출제되었던 문항이고요. 원순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정규분포의 표준화 문제, 그리고 곱셈 정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뭐 공통문항은 한 7문항에서 8문항 정도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수학 1에서 4문항, 확률과 통계에서도 4문항 정도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3문항,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선생님이 오늘 이미 수학 그 가형과 나형 문제를 거의 다 풀고 지금 해설 강의 들어왔는데 수학 1에서도요. 공통문항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가형, 나형에서 조건만 살짝 다르고 나머지 주어진 조건들은 굉장히 흡사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처럼 실제로는 공통 문항은 아니지만 공통 문항과 거의 흡사한 문항들도 꽤 출제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총평이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항이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보다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마지막까지 이 긴 레이스에 마지막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 9월 평가원에서의 총평이랑 다른 느낌이잖아요. 성적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성적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떤 학교에 어떻게 잘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 마지막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채점하시고요. 제대로 분석하시고요. EBS에서 이제 앞으로 등급 컷 같은 것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리고 우리 EBS에서 계속 여러분한테 수능 이후에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대학에 지원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서비스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해서 끝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점수, 내가 받은 점수를 가지고 잘 지원하고 또 마지막까지 잘 레이스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학 1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